결국엔 다시 헤어질 걸 알아서 재결합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지 바뀔 수 있을까요? 진짜 뭐라고 해야지 제가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딱 이 경우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이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오늘 영상을 조금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별의 상황이 여러 가지이듯이 재회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다라는 걸 제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급해서 유튜버들이 말하는 어떤 재회 성공 공식이라 카더라, 이렇게 하면 재회가 된다 카더라, 그런 말만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멍청하게 물을 또 엎지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회를 욕심을 내면서 이렇게 하기 위한 욕심이 그 남자친구에겐 새로운 상처를 낳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건 저도 너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고민을 처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시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질문은 그렇죠. 남자친구의 입장은 어차피 반복될 게 뻔하다.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 전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남자친구가 얼마나 이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까지 깊은 고민을 하면서 몇 번을 수없이 생각을 하고 말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 몇 분을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여러분에게 뚫리지 않으려고 아주 단단하게 가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두 가지의 상황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같은 문제로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이 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자존심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이번에 처음 이별을 하게 된 경우, 이 케이스가 좀 두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후자처럼 싸우다가 처음으로 이별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냉정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냉정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들은 그 남자친구와 내가 반복적으로 싸운 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이 분명 입장 차이에 대한 오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서로가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네가 하는 말이나 네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고 나에게 이런 어떤 서운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네한테 그런 거야, 이렇게 내 입장만 얘기하기 바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역시도 그래요. 난 널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넌 내 노력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네가 기분 나쁘다고 툭툭대고 네 기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한테 좀 되게 쏘아붙이듯 말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남자친구의 감정을 좀 더 생각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경우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이 처음 이별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같은 문제로 헤어졌다 만남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냉정한 해결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를 한다고 일단 키워드만 잡아두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나 그러지 않을게, 나 약속할게, 이 말 수없이 많이 하셨을걸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도 그 말을 믿었다가 아, 그 말을 믿은 내가 등신이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가 어떤 해결 방법책을 찾아가 봤자 이미 여러분들은 양치기 소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된다는 말을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감정에 호소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도 잘 생각해봐요. 헤어졌다 만났다 그 바보 같은 어쩌면 그 과정을 반복했다는 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이런 애증의 관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에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의 선택을 좀 존중해주세요. 난 너랑 이젠 드디어 끝을 내는 게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죄송하지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전부터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날려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라는 말은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만난 시간도 꽤나 길고 너랑 나랑 이런 만남을 수없이 반복했잖아. 그 말은 너가 나에게 그냥 그저 잊혀 지나가는 남자친구,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든 아니면 그냥 나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싶든 그거 다 이해하고 존중하겠는데 우리 감정이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나는
좀 그래. 그러니까 너한테 다시는 내가 제외하자라고 부추기지 않을게. 다만 그냥 편하게 내가 가끔 연락할 때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발 물러설 줄 아셔야 돼요. 길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텍스트 하나로 그 사람의 말을 되돌릴 그 이기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 발을 물러선 다음에 그 사람이 꽉 붙잡고 있는 이 방패를 조금은 느슨하게 힘을 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성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 사람이 절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랑 여자랑은 이 어떤 사랑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가 다른 게,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감정에 대한 크기의 유무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 여자는 정말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게 맞겠다라던가 우리 관계는 절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 판단이 절대 재회를 부정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계속 붙잡는 게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게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는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선 다음에 그 사람이 방패를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 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조금 그 사람의 안부를 묻든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관련된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사진들 굉장히 예쁜 사진으로 나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엉망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좀 더 잘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날 향한 감정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굉장히 차가운 모습을 보이면서 폭력적으로까지 나를 밀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향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별이 지금 처해진 어떤 시그널이 보이기 그 전, 이별을 했을 때 그 어떤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 전까지의 그 남자가 나를 대했던 태도, 그 태도를 봤을 때 판단해야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감정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잠수를 타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봤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잠수를 타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만약 반대로 감정이 남아있다면 일단은 존중을 해주세요. 헤어졌다 만남을 반복하는 케이스였든 아니면 이번에 처음 이별하게 된 경우였든 일단은 알겠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참 안 맞는 게 맞는데 감정을 정리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다. 그치? 그래서 일단은 너도 나한테 좀 진지하게 많이 생각해보고 말한 거니까 나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핵심은 그 사람의 말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존중해 주었다고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요. 그게 생각보다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말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힘을 쥐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존중해 주었는지 존중해 주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그 차이가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감정이 남아있으면 되려 여러분들이 좀 더 냉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전략이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시간이란 부분은 그냥 짧게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하루 이틀이나 3일 내에 빠르게 붙잡아야 되는 경우는 그냥 자존심으로 싸웠을 때요. 그럼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굽히고 그냥 사과를 하든 아니면 2일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든 그렇게 빠르게 붙잡는 게 100번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이미 반복된 문제로 여러분들이 지친 경우, 그 경우에는 좀 더 냉정하게 우리 관계의 감정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시간으로서의 검증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나 진짜 생각해봤어. 근데 나는 너를 반드시 붙잡아야겠어. 여러분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니까요. 그만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소 3주에서 그 이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경우는 그 남자친구가 여유가 없어졌다. 나 왠지 방황을 하고 싶다. 나 왠지 그냥 이 연애가 지친다. 나 일이 너무 바빠져서 이 연애에 좀 집중하기가 힘들다. 라면서 그 남자친구가 권태기가 온 건지 혹은 마음이 뜬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면서 우리 관계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러면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차라리 3주 이상의 시간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 전에 빠르게 붙잡으면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존재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혹은 지금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려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소홀함을 느끼고 그 소홀함이 공허함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공허함이 다시 여러분의 빈자리를 자각해서 붙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아 봤자 더 비참해진다고 생각을 좀 냉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가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표기를 해둘게요. 그 영상을.